여러분들 안녕. 자,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잘 먹었죠? 자, 그렇게 어떤 노력을 하시면 그에 대한 보상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중세가 무너지게 되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에 대해서 디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86페이지. 자, 86페이지고요. 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세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신, 그리스교, 뭐 봉건제, 뭐 교황, 그다음에 장원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되게 쉬운 것들. 지금 차례차례 하나 무너지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남았던 키워드가 뭡니까? 크리스교와 신이죠. 여기서 벗어나야만 이제 드디어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 했던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르네상스하고 종교 개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르네상스란 게 일어났는데 어떤 거냐면 자, 14세기, 16세기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를 자, 되살리자. 그래서 어떤 거 하자?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라고 했던 게 르네상스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 중심의 문화라는 건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언제? 고대 그리스 로마 때. 특히 그리스 때. 맞죠? 자, 그래서 그때를 되살리자는 거잖아. 그래서 이 르네상스의 뜻이 재생과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죠. 그럼 고대 그리스 문화가 어땠냐? 여러분들 기억나죠? 자, 올림푸스에 신들이 있고, 근데 신들의 모습은 다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인간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인간 중심 문화였던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었죠, 그때. 자, 그거를 다시 한번 되살리겠다. 너무 신에 집착되는 중세에서 벗어나서 인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다가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면 이 르네상스가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출발이 됐냐? 여기 있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러면 왜 이탈리아가 르네상스가 이렇게 빨리 출발할 수 있었냐? 자,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고대 로마의 문화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쵸? 이탈리아 로마가 있었으니까. 맞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여기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뭡니까?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다음 제네바. 자, 이런 도시들이 자, 경제적 번영을 이뤘죠.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여기서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 확인했지만 베네치아, 제노바 등의 도시들이 자, 상공업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게 이탈리아죠. 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겠지. 하루 세끼 잘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배가 따시고 자, 뭐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이 되면 한 단계 위의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를 추구하게 될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2번이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했어. 오스만 제국 멸망했다는 거 알죠? 자, 그래서 거기 있던 많은 학자가 자, 이렇게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지, 그러면 고대 그리스 문화를 연구하기에는 적합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환경이 세 개씩이나 잘 만들어져 있었다. 맞죠?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대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다른 나라보다도 일찍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단락이죠. 요 단락. 1번, 2번, 3번. 자, 그래서 그럼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어땠냐?
자, 인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를 본받아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문주의가 발달했다. 그쵸? 인문주의란 건 별 어려운 뜻 아닙니다. 사람 있자죠? 자, 르네상스의 근본 정신으로 인간의 개성과 가치를 중시했다. 그걸 우리는 인문주의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자,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 자,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야. 각규. 여러분들 저한테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지금. 자, 석 달 세뇌했더니 지금 각규. 이번 체육대회 때 기억납니까? 모두가 다 각규를 외쳤습니다. 사인만 500번 했어.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저한테서. 자,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 여러분들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를 칠게요. 자,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사람은 보카치오입니다. 자,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이라는 걸 남겼는데 여성과 남성이 자, 흑사병을 피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어디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설화를 푸는 얘기입니다. 약간 수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자, 중요한 문학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술 중요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나올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쵸?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 모나리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나리자, 그 다음에 저처럼 생긴 다비드상, 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도 사실적으로 그려라 이거죠. 사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건축에서도 보시면 자, 르네상스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르네상스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 성 베드로 대성당이 대표적이죠.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자, 이탈리아에 있는 바티칸 시국에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렇게 인문학만 발달됐냐? 아닙니다. 과학도 발달했죠. 똑똑해지면 다방면으로 똑똑해지는 게 인간의 특징이죠. 자, 세계와 자연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세 시대까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는 사람 있을 겁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였어. 불하죠. 말도 안 되죠. 자, 근데 그거를 믿었었습니다. 천동설이지. 자, 근데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이는 지동설이다. 태양 중심을 두고 우리가 돌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큰 변화를 줬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지동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의 주위를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는데, 자, 이게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음을 밝혔다. 자, 갈릴레이도,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였고요.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긴 한데 위치가 다른 거죠.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16세기 이후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거는 이탈리아고 그 다음에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그게 뭐 어디냐? 지도를 잠깐 봐주시면 자, 여기가 자, 이탈리아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뭐 피렌체 이런 도시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산맥이 있죠. 스위스 지나가고 뭐 이탈리아 지나가고 오스트리아도 지나가고 이런 큰 산맥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지나가고요. 자, 이 산맥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 알프스 산맥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던 르네상스가 알프스를 넘어서 이제 독일,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이쪽 지역 르네상스가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시면 근데 이쪽은 르네상스긴 한데 특징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아직도 영주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어. 그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굉장히 빨리 발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꺼져라 이거죠. 쉽게 말해서 자 이쪽의 인문주의자들은 르네상스는 현실 사회와 교회를 굉장히 부패를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즉 사회 비판이 핵심 요소예요. 이쪽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은 사회 비판입니다. 사회 비판. 비판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문학 작품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한자가 멍청할 우예요. 신이죠. 그 멍청한 신을 너네는 예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성직자의 부패를 지적하였고, 자, 그래서 우신예찬 알아두시고, 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천국이죠. 이런 책을 써서 영국 사회 현실을 비판했다. 여기도 비판이고 여기도 부패를 지적했다는 게 비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드디어 외쳤던 자, 뭐 나왔습니까? 세르반테스의 자, 돈키호테 맞죠? 자, 기사 계급을 몰락을 이제 풍자하는 거죠. 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자, 그래서 몰락해가는 중세 기사를 풍자했다. 사회 비판 또는 풍자. 이게 알프스 이북의 특징입니다. 르네상스의 특징. 자, 한편 유럽에서는 중국의 화약과 나침반이 자, 전쟁과 장거리 항해에 사용되면서 봉건 기사의 몰락과 실항로 개척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구텐베르크. 자, 활판 인쇄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문 찍어내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입니다. 요거. 자, 그래서 활판 인쇄술 인쇄하는 거죠. 인쇄. 우리 뭐 프린터기 인쇄기 돌리는 거 있죠. 자, 그래서 활판 원래는 이제 그 전에는 책이 있었으니까 복사해서 쓰려면 너무 오래 걸리지. 맞죠? 책 한 권을 필사하는데 2달 걸렸죠. 근데 이제 인쇄기가 발명이 된 겁니다. 일주일에 책 500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가 사상의 전파나 지식의 보급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활판 인쇄술의 발명으로 많은 책을 짧은 시간에 찍어냈다.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사상이 보급되는데 큰 기여를 한 거죠. 지식의 보급, 활판 인쇄술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르네상스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 보겠습니다. 자, 사회개혁적인 성격이 강했던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위에서 봤죠. 우리가 사회 비판 풍자의 성격이 강했다고. 자, 그래서 비판했기 때문에 부패한 성직자와 타락한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교회는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세속화됐고 부정부패가 많았죠. 자, 그런데 이제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자, 우리 로마 카톨릭의 교황, 로마 카톨릭의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면죄부. 자, 이걸 내가 이제부터 면죄부 써줄게. 그리고 너가 이걸 돈 주고 사잖아? 그럼 넌 천국 간다, 야. 장난합니까? 천국을 돈으로 샀어, 아주 그냥.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상토례 같은 짓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신학자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걸 교황 레오의 면죄부 판매. 여기 나와 있죠? 자, 면죄부 카톨릭 교회가 신자에게 돈을 받고 교회의 이름으로 벌을 면해 준 것이다. 자, 돈 받고 벌을 면해 주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러고 구라친 거죠. 자, 이걸 비판했죠. 근데 비판을 되게 빡세게 했어. 95개조로 반박했습니다. 자,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 너는 틀렸어. 말도 안 돼. 틀렸어. 라고 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자, 발표했죠. 자, 당연하죠. 진실로 회개한 그리스도교도는
면죄부 따윈 필요 없고 자, 벌을 면할 수 있고 천국갈 수 있다라고 루터는 얘기해갖고 이게 당연한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 제후와 농민들한테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이제 루터파하고 그 다음에 교황파하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결국 루터파가 이기면서 아우쿠스 브루크바이에서 이제 루터파 신교가 이제 승인을 받게 된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교과서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잘 안 나와 있어서 자 교황 우리 로마 카톨릭이 너네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이게 구교가 되는 겁니다. 구교. 오케이? 자, 구교가 되고 구교의 대빵이 여기 있는 교황이죠. 자, 여기 있는 교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비판했죠. 그래서 루터파 신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루터파 신교. 루터파 신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루터파 신교. 오케이? 자, 그다음에 또 신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어. 자, 아까는 독일이었죠. 아까는 독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로 가면 자,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위스에서. 자,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자, 예정서를 주장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인간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믿고 성서에 따라 성실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정서를 주장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칼뱅이 왜 인기가 좋았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상공업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회적 신분은 없지만 돈은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한테도 지원해주고 했다는 얘기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칼뱅파 신교는 근면과 절약을 강조하면서 부자, 우리 상공업자가 부자들이죠. 자,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돈을 모으면 부정을 뭐 축제하는 거, 돈을 모으는 거 굉장히 비판과 탐욕적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했었는데 칼뱅파 신교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공업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뱅파 신교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공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칼뱅파 신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자, 국왕이 영국 교회 수장임을 선언하여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지금? 자, 로마 카톨릭 구교 있고요. 루터파 신교 있고 칼뱅파 신교 있고 영국 국교회. 이제는 전처럼 로마 카톨릭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가 있습니다. 크리스교도. 맞습니까? 자, 이러던 와중에 종교 개혁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여기 나와 있는 구교와 신교로 분열이 됐고, 자, 각 나라별로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 뭐 전쟁만 했다면 30년이야? 200년? 100년? 그 다음에 30년? 십자군 전쟁 200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의 100년 전쟁 116년? 그 다음에 뭡니까? 장미 정계 30년? 그 다음에 독일의 종교 전쟁 30년. 자, 근데 이게 독일에서 일어났지만 국제전의 양상을 띱니다. 여러 나라가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자, 이 조약으로 이 조약을 통해서 자, 사람들은 무조건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뭐 로마 카톨릭, 루터파, 칼뱅파, 뭐 영국 국교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이 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조금씩 이제 허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즉 뭡니까? 너무나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이제 기존의 정통 국교에서 신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종교의 자유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87쪽까지 제가 읽어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중세 무너졌어요. 이제 드디어 중세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이거 끝나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되겠죠. 안녕.